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종목 리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TJ 미디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26%까지 맞습니다. 수익률을 달성해냈습니다. 뭐 전쟁 리스크가 좀 계속 확산되면서 또 러시아가 또 이제 원전 공격으로 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의 하락은 좀 멈췄는데 계속해서 또 3월 달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계속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종목이고요. 시장이 또 안정화됐을 때는 확실한 종목들이 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고 늘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또 금연과 함께 TJ 미디어가 국내 노래방 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살짝 이제 완화 조치가 됐고 사실상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다라고 1시간 더 보시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녁 오후 11시까지 영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제도 그 기대감에 이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일단 7,200원 라인 때는 뭐 강력하게 돌파했고 네. 7,760원. 그래서 한 수익률은 한 26% 정도를 지켰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큰 수익을 챙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려서 한 30% 가까이 수익을 지키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수익을 챙기셔도 한 25% 정도가 되겠지만 그쵸. 익절 라인 때와 좀 3차 목표가까지 좀 제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2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는 7,800원 라인대를 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TJ 미디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7,200원, 3,500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시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모한테, 노래방 이모한테 서비스 1시간 주세요도 가능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3,500가 7,800원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K사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사인도 7%의 수익률 나오고 네. 있어요. 일단 뭐 러시아를 향한 이제 각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러시아를 이제 공격을 들어갔었는데 일단 러시아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렘린궁 등 웹사이트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양국 간의 사이버 교전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종목들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K사인은 CBDC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B 암호화 관련해서 1위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 그리고 DB 암호화가 비인가자로 인한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고 유출되더라도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BDC가 이제 중국의 어떤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미국 또 그 EU에서 계속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CBDC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 또 사이버 교전이 계속해서 맞아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인 K사인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네. 일단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제가 1차 목표가를 2,75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일 2,660원까지 가서 살짝의 윗골을 달고 있는데 K사인 같은 보안 관련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으로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릴게요. 손절 라인대를 2,300원으로 원래 2,220원에서 2,300원으로 상향 조치해드리겠고 그대로 목표가는 2,750원, 2차는 3,0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손절가를 2,300원으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오늘도 중국 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도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달릴까 말까 오늘의 첫 번째 섹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TJ 미디어의 어떤 후속주를 가져오고자 준비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은데 어차피 돌아올 흐름이라 생각한다면 저가 매수 통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리오프닝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네. 비보 사인 주셨습니다. 항상 뭐 리오프닝은 광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주셨고, 자, 예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 머리하고 예. 노래방도 가고요. 화장도 해야 되죠. 네, 이제 맞습니다. 뭐 해야 되죠? 일단 연모제 하나 가져왔고요. 맞아요. 화장품 관련 좀 가져왔고 엔터 가져왔고 또 그리고 뭐 레저
가져왔고요. 다 갖고 왔네요. 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쵸. 안에서 패션 그리고 어. 패션 안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세계도 어떤 명품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 일단 뭐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으로 명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명품 관련된 최대 수혜주를 소개해드리고자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품과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 말씀해 주셨고 그만큼 이름값 하는 명품 종목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이태리 해외 병행 수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젠백스 링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젠백스 링크입니다. 젠백스 링크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요. 젠백스 링크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현재 3.25% 빨간불 켜고 있고요. 1,745원에 거래되고 있는 젠백스 링크입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젠백스 링크는요. 2000년도에 설립되고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무선 인터넷 그 솔루션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T 매출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국내 어떤 명품 병행 수입으로 인한 매출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의 한 14%, 15% 정도는 사실상 IT 관련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한 85%가 일단 패션, 또 명품 병행 수입으로 인한 매출이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젠백스 링크는 이태리의 현지 지사에서 병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어떤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다, 또 구찌, 그리고 생로랑, 그리고 페라가모, 보테가 베라트 등 43개의 브랜드를 국내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홈쇼핑뿐만 아니라 국내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각화된 유통 채널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랑스 브랜드 샤넬이 올해만 지금 이제 3월 초밖에 안 됐는데요.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꾸준하게 수차례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오픈런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명품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도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특히 제가 메타버스 안에서는 메타버스 XR 기기 올해 상반기에 애플과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 또 그리고 메타 플랫폼의 어떤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제가 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실물 경제 사실상 이제 우리 국내 경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어떤 플랫폼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지 또 콘텐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사 이익과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젠백스 링크가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R, 증강 형식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정합 을 위한 장치와 관련된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숨겨져 있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메타버스 기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기기뿐만 아니라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명품 수요의 증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IT 또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어떤 수요는 또 언택트 관련해서도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젠백스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젠백스 링크 함께 봤습니다. 올해 겨울 길거리를 걸어다 보면 정말 명품 패딩을 맞습니다. 정말 많이 봤었고요. 이 명품 패딩에 많아진 만큼 이 4분기 실적도 아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맞습니다. 있는데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가격 전략 이제 젠백스 링크를 봤더니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AR 또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 관련된 어떤 기술력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
기업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젠베스 링크가 또 A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매출 성장, 그 명품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그 성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이 1,800원 라인대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최근에 강하게 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고 또 이제 메타버스 기기에 관련해서 숨겨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네. 1차 매수 손절 라인 때는 1,520원 라인 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870원 돌파 시에 2,050원 라인 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 링크 현재 1,73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870원, 2차 목표가 2,05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젠베스 링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두 번째 섹터는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콕 집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알루미늄 섹터 안 보기 힘듭니다. 네.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오늘 증권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런 시황 속에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특히나 종목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종목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알루미늄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자,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강하게 움직여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무섭습니다, 사실. 뭐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뭐 비철, 뭐 금속 관련 종목들까지도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구리 관련 종목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좀 완화가 되었을 때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단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비보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런던 금속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대가 3,824달러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저점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작년 저점이 2,14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80% 이상 지금 폭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지금 수요 불안으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구리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세계 3위의 어떤 알루미늄 생산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올해 지금 3월부터 2월 말부터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톤당 4,000달러는 충분히 돌파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 특히 알루미늄 급등에 따라서 관련 수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관련 수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따라서 최근에 알루미늄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핵심 수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알루미늄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사명에 알미늄이 붙은 종목들이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또 다른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알루미늄 관련 종목은요. 바로 알루코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미늄은 안 들어갔고 알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알루코 현재 흐름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가격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만 30%가 올랐는데요. 알루코도 오늘 7%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77% 빨간불이고요. 4,455원에 현재 알루코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일단 알루코는 산업 건축용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알루미늄 소재 가공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있고 이 생산 관련해서도 연당 1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관련해서는 국내 최대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쓰임새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삼성전자의 TV 프레임부터 건축용 창호 그리고 KTX 이제 고속철도 차체까지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 거의 100가지의 어떤 사용처가 있다, 100가지 이상의 사용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제 부분에서 알루코가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또 시장 점유율을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창호 부분에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전기차 플랫폼화에 따라서 이제 알루미늄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알루코도 마찬가지로 신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공급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 GMP가 전기차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MEB가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이제 MEB 플랫폼에 이제 모듈 케이스를 이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알루코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알루코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또 지금 10년 만에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또 올해만 들어서 지금 3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그리고 전기차 맞아요. 시장의 성장으로 놓고 봤을 때 알루코가 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알루코 이제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나 오늘 한번 튀어 올라간 이력이 네.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더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네.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겠고 1차는 4,950원 그리고 2차는 5,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1차 목표가 4,950원, 2차 목표가 5,4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모두 확인해 보면서 오늘 달릴까 말까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이 외에도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시장이 좀 살짝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말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녁 8시에 MBN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리고 믿을 건 종목뿐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맞습니다. 확실한 종목,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MBN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장세가 좀 네. 강한 흐름에 있습니다. 이 흐름에도 강한 게 또 김준호 매니저이기 때문에 네. 일요일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